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0.038% 하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는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대한민국도 30년 전에 일본을 따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진단을 드렸는데요. 댓글이 난리가 아니네요. 정부의 끈아풀이니 빨갱이냐 대깨문이냐, 이거 예전에 달러 사면 안 된다고 올려드린 이유로 오랜만에 겪어봤습니다. 저는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을 믿을 뿐이죠. 지난 영상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건재한 이상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정부를 믿지 마세요.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몇 채 들고 가면서 금을 계속 사 모을 뿐이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공유드렸을 뿐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너무 짧게 설명드린 것 같아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10분 넘게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기본 배경은 짧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같은 기업들은 미국과 독일 기업들을 누르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과 부동산 시장도 급등하고 있었죠. 미국은 이런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엔화를 2배 절상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무역 수지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1986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급등하면서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올랐던 주식과 부동산인데 금리 인하로 인해 더욱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기업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비싸진 나머지 주요 대도시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근교 지역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버블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1989년 2.5%였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6%까지 올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삽질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먼저 붕괴되었고 다른 자산들도 연달아 무너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도 잃어버린 20년은 진행 중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릴 40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기준금리, 무역수지, 소매 판매 증가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야 경제가 계속 크고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이슈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지표는 플라자 합의가 발생한 부분인 1982년부터 대략 1994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선은 물가 상승률이고 검은색 선은 비교되는 다른 경제 지표입니다. 첫 번째,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카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무조건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올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위기 때마다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 위기를 탈출하곤 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었죠. 급기야 1986년도에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중앙은행은 5%의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합니다.
지금의 한국과 비슷해 보이네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급기야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상황은 한국과 일본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도 충분히 일본을 따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물가 상승률과 무역 수지를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는 수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뺀 값으로 그 나라 내부에 있는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전까지는 무역 수지가 점점 오르다가 플라자 합의로 인하여 엔화가 강제로 절상되자 무역 수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가 흑자일 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플라자 합의 때 마탱이 간 기업들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소니 워크맨 들고 다니나요? 물론 워크맨 자체가 사라지긴 했지만 당시 소니는 전자제품 세계 넘버원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마블 영화 시작 전에 소니 어쩌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자산업이 안 되니 영화산업과 음반산업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죠. 지금 한국의 무역 수지는 당시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2017년도 무역 수지는 피크를 찍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지속되면 무역 수지 적자도 충분히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여차여차 마무리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되살아나야 당연히 한국 경제도 살아나겠죠.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 기업들이 주춤하면서 삼성, LG,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춤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주요 산업을 중국에게 넘겨주고 우리도 일본처럼 망할까요? 그런데 이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일본은 엔화가 강제로 2배 절상당하면서 강제로 눌린 것이죠. 지금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1200부근으로 오히려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급격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제 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1240원 박스권 내에서 상승하는 환율은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환율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의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죠. 한국의 전체 수출 금액 중 25%가 중국에 수출됩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줄이니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금액 역시 줄어드는 것이죠. 중국의 전체 수입량과 한국의 전체 수출량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이 피해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중국 기업 역시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유망 산업이 바로 중국으로 대체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 기업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메인 산업인 반도체는 미국 역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성장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소개드렸으니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국 기업들의 주요 산업을 중국에 다 뺏긴다면 한국 역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물가 상승률과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수출보다는 내수를 키웠습니다. 내수는 수출과 반대되는 말로서 쉽게 설명드리면 물건을 만들어서 자국 국민에게 파는 것이죠.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내수를 상징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꾸준히 오르는 게 보이시죠? 1986년 평소보다 기준금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사람들은 신나서 주식, 부동산 투자를 했고 여기저기 돈을 벌어서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녔겠죠. 당시 일본의 LTV가 200%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4억짜리 집을 사면 8억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대놓고 부동산 투기를 유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 지역의 LTV는 40%입니다. 이제 한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볼까요? 최악의 수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 일본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전환됐던 일본의 1980년대 당시 세계 경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출범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수출 국가인 한국은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유럽의 내수가 살아나야 한국 기업의 수출이 잘 되어 한국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나라의 고용과 소비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은 지 오래됐고 혹시나 세계 각국의 내수가 살아날지라도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치명적이죠. 다들 미중 무역전쟁, 유럽의 역성장, 중국의 경기 둔화, 홍콩 시위, 일본의 경제 위기 이런 말들은 익숙하시죠. 게다가 불황인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저임금과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기업을 더 때리고 있죠. 정부는 기업을 사랑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야말로 일본식 장기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날 길은 한 가지죠.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수출 금액도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 봅니다. 솔직히 이게 내수까지는 확장되면서 실물 경제가 좋아질지는 미지수겠지만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합의까지는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양국이 휴전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남한과 북한도 지금 전쟁 중인 거 아시죠?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악재만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한국 기업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진정한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산하는 기업도 생길 거라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쓰겠죠. 이미 2008년 경제 위기 때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양적 완화까지 동원하여 경제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 물가 상승률 둔화가 보이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에서 2.5%까지 내렸습니다. 1980년대 2.5%는 충격적인 저금리입니다.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7%였던 것을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어쨌든 일본은 이런 저금리로 인하여 주식과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일시적이라 하기에는 4년에서 5년 정도이니 꽤 길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제로금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죠. 제가 무슨 10년 후의 대한민국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듬뿍 넣어보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든 합의되든 주식과 부동산은 오를 것이라 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테크 초보자들은 당연히 부동산에 더 큰 비중을 둬야겠죠. 이제 막차는 떠났습니다. 저는 지난 버블 3탄 영상에서 서울의 핵심지를 소개드렸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도 한 군데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장전하셨나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